코로나로 최악의 경영난에 처했다는 중소기업계의 호소에도 정부가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을 추가 유예 기간 없이 내년 1월부터 밀어붙이기로 했는데요. 중소기업의 반발도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자, 핫이슈 인터뷰 보람 노무사 소속 민소정 노무사 연결해서 관련 내용 나눠보도록 하죠. 자, 민소정 노무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금년 말이면은 50에서 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이 이제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현업에 종사하는 그 중소기업계는 좀 원하지를 않는다면서요? 네, 중소기업들은 주 네. 52시간제 제도가 좀 너무 이르지 않냐. 음, 현실적으로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조금 밀어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단 정부 입장이 네, 일단 주 52시간제 이전에 주 68시간 근로도 좀 준수되지 않았고 그 이상 아, 근로를 하는 사업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예. 이번 기회에 근로시간을 좀 단축해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또 세계적으로도 이미 근로시간 단축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렇죠. 1년의 계도 기간까지 줬으니까 예. 충분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현장의 요구와는 달리 정부에서는 왜 추가 연장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측면은 이런 측면입니다. 네, 최근에 택배 기사분들 과로사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예. 이분들에 대한 실제 조사를 보면은 비성수기에도 주 6일 일한다는 답변이 95%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런 과로사 문제에 대해서 산재 처리를 하는 것은 사후적인 조치인 것이고 음, 근본적으로는 현장의 근로 조건, 그러니까 만연해 있는 그 장시간 근로 문제가 해소가 돼야 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노사 간에 이제 그 인식이 있습니다. 더 근무하면 수당을 더 주면 되고 그렇죠. 수당을 더 받으면 더 근무를 해도 된다는 그런 인식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근로자의 아, 건강권을 좀 보장을 하면서 음, 이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 적정한 근로 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이제 이런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지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부에서 좀 과감한 결단을 내릴 시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단을 내릴 시기가 지금 상황에 그 시기가 맞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예, 이 그쵸. 코로나 여파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고사 위기 너무 힘들다 이러고 있는데 울부짖고 있는데 이런 음, 가운데에서도 계도 기간이 종료가 됐으니까 그냥 밀어붙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우려감을 느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네. 예. 이제 우리가 선례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2002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토요일 근무가 또 이제 당연했었거든요. 근데 아, 이게 그렇죠. 예. 그때는 뭐 토요일에 4시간 근무하는 게 당연했었고, 근데 예. 지금은 또 주 5일 9시부터 6시까지 해서 한 주에 40시간 근무하는 게 이제 기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예. 정부는 그 사례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건 어차피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에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 있고, 음, 이제 이미 근로시간 한번 단축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예. 그때도 성공적으로 뭐 잘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시기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시기상으로 아주 좋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우리 저 민소정 노무사님, 네. 최근에 보면은 여성과 청년층의 취업자 수가 현저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이것도 다 네네.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여파 때문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코로나 여파도 어느 정도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음, 청년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입은 업종들이 중소기업들이거든요. 대체로 이제 그렇죠. 50인 미만 업종들이 가장 타격을 좀 많이 입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 50인 미만 업종들을 보면은 원래도 청년들이 이 기업 쪽으로는 잘 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20, 아, 30대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네, 대기업 취업자 수는 점점 늘고 있고 네, 그렇죠.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수치를 보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까지 겹쳐서 중소기업의 채용 자체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 실제로 더 이게 뭐 통계상으로도 더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확산하고 이제 경기 악화의 타격을 받으면서 지금 빈 점포들이 속출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가장 붐비는 상권 중에 하나였죠. 그 홍대 거리. 이 홍대 거리마저도 이제 빈 점포가 늘고 있고, 또 내수와 수출 모두 또 부진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주 52시간제까지 시행이 되면 그 위기는 더욱 커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주요 업종들이 또 대체로 좀 초과 근무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입니다. 아,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좀 자료를 살펴보면은 예. 어떤 업종에서 좀 초과 근로가 많이 발생하냐 봤더니 제조업이 한 30%, 그러겠죠. 뭐 숙박업이 17%, 예. 운수업, 창고업이 29%뭐 이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뭐 해외도 코로나가 심각하다 보니까 수출 음, 부진 이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관광, 운수업, 뭐 숙박업, 음식점업 이런 것들도 다 코로나 때문에 대안 조치들이 생겨나서 음, 큰 좀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예. 이제 50 미만 중소기업들인 거죠. 이제 그렇죠. 내년 7월부터는 이 기업들 주 52시간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말씀하십시오. 예, 예. 아, 예. 그래서 뭐 원래도 이 기업들은 좀 인건비가 좀 부담스러운데 예, 예. 올해는 더 힘들었고 신규 채용을 하기에는 또 고정 인건비를 일단 감당을 할 수가 없는데 신규 채용 못 한다고들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예. 왜냐면 그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할 때 그냥 단순히 그 급여만 드는 게 아니고 뭐 사대보험료, 세금, 기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정 인건비가 발생하잖아요. 그게 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해도 이제 실제로 그게 채용이 가능한지가 또 문제거든요.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예. 것처럼.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근로시간 감소가 곧바로 신규 채용으로 연결되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은 주 52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회사에서 이제 강제 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추가 그 그렇죠. 시간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다 네네네. 보니까 추가 수당이 필요한 저임금 근로자라든지, 또 뭐 기술직,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수입이 감소로 이어져서 오히려 더 이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는 네. 저희가 여태까지 초과근무 그 많은 구조에 맞게 그 중소기업들의 그 임금 제도나 근무 제도 그리고 근로자들의 이해 이 세 가지들이 좀 맞물리고 맞물려 있었습니다. 있어요. 이게 지금 완전히 그렇죠. 꼬여 있는데, 이걸 풀려면은 이게 바로 주 52시간제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대안들도 같이 겸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예.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정부는 1, 2년 안에 이게 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음, 코로나라는 변수가 새로 생긴 거죠. 이건 그렇죠, 정부도 그렇죠.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뭐 시행이 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력 근로제라는 뭐 아이디어도 나오던데, 이 탄력 근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좀 화두가 되는 탄력 근로제 이제 개편안이 있거든요. 그게 바쁠 때는 일을 골자가 더 하고, 그렇죠. 또 뭐 좀 일이 없을 때는 빨리 퇴근도 하고, 그러면서 52시간을 맞추겠다, 이거 아닙니까? 탄력 근로제가? 예, 맞습니다. 예.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그런 제도인데,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은 여름에 성수기고 뭐 가을에 비성수기인 사업장이 있다. 예. 이러면은 뭐 여름에 7월에는 뭐 9시간, 8월에는 뭐 8시간, 9월에는 7시간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근로시간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연장수당 지급 부담을 좀 덜어주는 이런 제도인데 이게 음. 원래 제한기간이 법상으로 3개월까지입니다. 근데 그 음. 3개월을 6개월까지로 좀 늘리자는 게 현재 화두가 되는 좀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유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지금 정부가 또 하나의 대책을 제시를 한 게 특별 연장 근로라고 해서 이거를 확대시키자. 음, 실제로 지금 확대가 된 상태인데 네, 이게 원래 좀 자연재해나 뭐 이런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만 음, 제한적으로 인정을 해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이상의 초과 근로도 가능하게끔 그 사유를 더 추가하자. 음, 실제로 해서 개정이 된 상태인데 예, 이제 뭐 탄력근로제랑 이 특별 연장근로까지 같이 시행이 되더라도 음, 현재 이 기업들이 좀 호소하는 어려움이나 이런 게 보완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또 뭐 이런 제도들 자체가 그 원래 주 52시간제 취지나 목적을 좀 무력화시키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일이 다 정부도 아마 답답할 거예요. 정부 아, 입장에서도. 그럼요. 예, 또 우리는 또 우리대로 또 답답하고 같이 좀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보람 노무사 민소정 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통신원 연결해서 교통 상황 알아보고 오죠. 네, 문학경기장 사거리 갑니다. 차주환 통신원. 네, 경원대로와 서감 사거리 이전부터 석바위 사거리와 승기 사거리 구간에서 통행량 많아 정체로 이어지고 있고, 속도를 회복하다가 연서동 안쪽으로는 문학경기장 정문 이전부터 선악역 사거리 20km 내외로 지나고 있으나, 선악역 지하차도를 진입한 차량들은 신연수역 사거리 구간에서 정체 속에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신연수역을 지나면서 동춘역 사거리 신호 한 번이 부족한 모습이나 외암도 사거리까지는 큰 어려움 없는 진행을 보이고 있고, 반대 시내 방면으로는 외암도 사거리에서 승길 사거리까지 신연수역 사거리 구간에서 신호 한 번이 부족할 뿐